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앞으로 낡은 시내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를 교체하려면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 건데 도로 상황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은 도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12년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 김영기 씨. 계단을 올라야 하는 일반 버스는 탈 수가 없어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시간을 맞춰 정류장에 나갑니다. 저상버스가 늘면서 배차 간격이 이전보다 나아졌다지만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닙니다. 일단 탈 적에 차가 자주 안 오고 일단 불편한 점은 타고 나서 우리가 휠체어다 보니까는 밀리니까 차를 묶어줘야 되는데 묶어줄 기사님이 바쁘셔가지고. 추운 날씨 속 저상버스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은 또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본 뒤 손수레나 양손 가득 짐을 챙긴 어르신도 일부러 앞차를 보내고 저상버스에 탑승합니다. 무거운 것 갖고 내려오려면 진짜 힘들어요. 내가 밑으로 굴러지면 큰일 나죠. 저상버스 수요가 커지자 지난해 법이 개정됐고 오늘부터 기존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교체하려면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기존 버스 6대를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양의 저상버스 비율은 36.7%, 여수 21%, 순천은 19%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동부권 3개 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고흥을 비롯해 전남 17개 구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다니지 않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도로가 좁고 경사진 곳이 많아서 투입이 어려운 겁니다. 경력이 제법 쌓인 운전사도 버스 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좀 방지턱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지장이 있어요. 요철 많고 이런 데는 전기버스는 저상버스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국토교통부도 도로 구조와 시설 등 한계로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심의를 거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저상버스 가격이 기존 버스보다 많게는 3배 비싼 상황에서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 오는 2026년까지 목표로 한 저상버스 도입률 60% 달성이 힘들 거란 목소리가 벌써 나옵니다. 도로가 좁고 하는 데는 크게 맞춰서 조금 규모가 작은 버스를 투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반 시설을 바꿔 나가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전라남도는 올해 영광군을 시작으로 저상버스 도입 지역을 늘려가겠다며 현재 수요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갑 지역구의 주철현 의원이 여수를 세계적인 해양 관광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여수 구항과 원도심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박람회장이 해양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또 여수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 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해안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2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여수 거주민들은 인구 산정 기준일인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해운회사 선박 기관장이 머나먼 외국 공해상에서 가슴 통증으로 인해 급히 육지로 이송돼 수술을 받던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관장이 증상을 호소하고 수술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100시간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치료를 좀 더 빨리 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늦은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년을 선박 기관장으로 근무한 고 윤병건 씨. 미국에서 브라질로 향하는 4만 5천 톤급 LNG 선박에 올랐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22일 휴스턴에서 출발한 윤 씨는 출항 24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긴급 구조 요청을 합니다. 병원 이송을 위해 멕시코 칸쿤으로 접안을 시도했지만 기상 악화로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요트로 코즈멜 섬으로 이동하게 됐고 다시 큰 병원이 있는 멕시코시티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윤 씨가 수술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100시간. 결국 멕시코시티에서 대동맥 박리 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던 만큼 가슴 통증을 호소했던 당시 거리가 더 가까운 휴스턴으로 회항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분노합니다. 그래도 좀 살려는 주지. 조금이라도 일찍 병원에 갔으면 살아는 있을 건데. 멕시코 코즈멜 섬에서 하선할 때 간호할 사람 없이 아픈 윤 씨를 홀로 보낸 것도 유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남편하고 보내고 아무 동승자를 누구를 한 사람 안 보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그래도 그 외국에서 언어도 안 통하는 거 멕시코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알 건데. 회사 측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사내 비상 대응 절차를 토대로 판단했고 미국 해안 경비대 역시 멕시코로 항로를 바꿀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선 당시 윤 씨의 상태가 혼자 가방을 들 수 있을 정도였고 현지 안내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원의 하선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생명 보호보다 매뉴얼이 우선일 수 없다며 장례를 치르는 중에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100시간을 돌아 머나먼 타지에서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고 윤병건 씨. 유가족들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서도 회사의 책임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기후변화로 과일 재배지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겨울에도 일조량이 풍부하고 따뜻한 전남 고흥에서는 아프리카에서나 자라는 커피를 이미 안정적으로 생산해 수익까지 내고 있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군 과영면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 푸른 잎이 무성한 아라비카 커피나무에 알록달록한 커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고흥에서 실험적으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한 건 7년여 전. 아프리카 등 더운 곳의 작물인 탓에 우리나라 기후에 잘 적응할지 걱정도 많았지만 어느새 잘 정착해 쏠쏠한 수익을 내는 효자 작물이 됐습니다. 이 농장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나무는 벌써 10살을 넘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무 기둥이 제 팔목 굵기까지 자랐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농사의 관건은 따뜻한 겨울입니다. 추운 날씨에서는 비닐하우스 난방비로만 많게는 수천만 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이 따뜻해야 재배 비용이 줄어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고흥은 원래 겨울이 따뜻하고 일조량이 풍부한데 최근의 기후변화로 겨울이 더 따뜻해지면서 커피 재배에는 더 좋은 조건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7년 새 고흥의 커피 농장은 6곳에서 13곳으로 늘었고 재배 면적도 27헥타르까지 확대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 7년 되는 시점에서 이제 보면 재배도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또 수익 구조도 제가 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제주에서만 자라던 레드향이 전남에서도 자라고 강원도에서도 사과를 재배하는 등 기후변화로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얼마 뒤면 커피 열매가 유자를 제치고 고흥 특산품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웃음 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는 3월 8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순천 5개 조합장 선거도 후보들의 홍보전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순천 지역의 경우 순천농협과 원협, 순천광양축협, 전남 낙농협, 순천시 산림조합 등 5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제한된 선거운동으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에 따라 문자와 연하장, 현수막 등을 활용해 조합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조합으로 관심이 집중된 순천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강성채 전 현 조합장과 최남휴 전 상무, 조원익 전 상임이사, 최규현 전 비상임 감사 등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자치단체가 만들고 있는 포털 공공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정책 참여는 물론 각종 민원 처리, 생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군이 다음 달부터 선보일 공공앱 영암 2랑입니다. 공공앱에서 국민과 관련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재난 속보를 알려주는 긴급 공지, 국민 의견 청취 코너인 설문참여, 각종 보조사업 정보 제공과 더불어 상담까지 이 앱 안에서 가능합니다. 또 버스 운행 정보 등을 담은 교통정보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실은 요즘 영암이란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예약과 작은 영화관 예매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민들이 호응이 좋은 거는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영암 1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암군이 공공예비 앞서 시행한 소통펀도 주민 반응이 뜨겁습니다. 문자로 민원을 접수하면 담당 부서 지정부터 결과 통보까지 3일 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읍사무소나 군청을 통해서 했을 때는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됐는데 지금은 소통폰 하나로 바로 처리가 되고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3%,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자치단체와 주민 간 소통 채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년 전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군민 전용 앱은 누적 가입자가 1만 5천 명을 넘어서는 등 공공예배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성군 등 다른 지자체도 이 같은 공공앱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를 뛰어넘는 서비스, 또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공공앱이 양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어등산에 스타필드를 건립하겠다는 신세계의 제안에 대한 광주시의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현대백화점 측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광주의 복합 쇼핑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에 호남권 최초의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기로 한 신세계그룹. 가칭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와 관련해 신세계 프라퍼티 측이 사업 계획을 행정당국과 공유하는 복합 쇼핑몰 신한력 행정협의체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세계 측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광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공식화했습니다. 41만여 제곱미터의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에 스타필드와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을 지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는 물론 황룡강,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Y벨트의 핵심 축이 될 것이며 광주, 호남을 넘어 어등산에는 신세계그룹, 전방 일신방직에는 현대백화점그룹이 복합 쇼핑몰을 건립하겠다고 나서면서 복합 쇼핑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최근 광주시와 2번의 실무회의를 여는 등 공식 논의를 3차례 진행하면서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복합 쇼핑몰이자 문화와 예술, 여가 등의 콘텐츠가 풍부한 복합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감대 아래 세부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생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주로 논의했고요. 또 더 현대가 들어왔을 때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복합 쇼핑몰 경쟁이 속도감을 내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 프라퍼티 측은 상생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 친화 공간 제공 등 3대 상생 방안을 제시했고 더 현대 측은 지역 브랜드 육성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상생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주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은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고 있고 대전 사례만 봐도 복합 쇼핑몰이 입점한 뒤 지역 주요 상권들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준공을 앞두고 지역 협력을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상생하겠다 하는 것을 자구책으로 이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지역의 수건이었던 복합 쇼핑몰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보다 촘촘히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흥군의회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선도적으로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홍보성 정치 현수막의 개첨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해마다 명절 인사 성격의 홍보성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최근 의원협의회를 열고 올해부터 명절용 홍보성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회는 이번을 계기로 정당이 아닌 정치인 개인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내걸었던 불법 현수막과 함께 고질적인 현수막 정치도 사라질 수 있도록 선진 정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의 주요 명소인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의 야간 조명이 개선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3월 5일까지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의 야간 조명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다른 색감으로 연출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의견을 반영해 최종 색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두 대교의 야간 조명 개선은 그동안의 조명이 너무 화려하고 원색적이라는 지적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흥군이 올해 예정된 모든 축제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축제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11월 유자성류 축제가 인기 가수의 라이브 커머스와 콘서트 연계를 통해 일회성 행사를 탈피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며 오는 4월 올해 첫 지역 축제인 우주항공축제부터 주변 관광지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열리는 우주항공축제가 누리호 성공 발사를 기원하는 전국 유일의 우주항공과학 관련 축제인 점을 전국에 알려 고흥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동부 해역의 해양 오염 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오염물질 유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동부 지역 바다에서는 2021년보다 1건 감소한 23건의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오염물질 유출량은 3,634리터로 94리터가 증가했습니다. 해양 오염 사고의 원인은 부주의가 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선박별로는 화물선이 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